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화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드바르트 뭉크입니다. 이분의 작품 제목이 훨씬 더 유명할 것 같아요. 바로 그 뭉크의 절규죠.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뭉크의 아버지는 군의관이었고요. 또 예술성이 풍부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이 뭉크의 집안에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 불행이 휘몰아치기 시작을 했죠. 뭉크가 5살 때 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몇 년 뒤에는 어머니 역할을 대신했던 누나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또 얼마 뒤에는 여동생이 정신병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또 아니에요. 아버지가 큰 문제였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은 게 본인의 이런 신앙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종교에 집착을 했던 거죠. 나중에는 아이들에게도 순종을 강요했고 광신도가 돼버렸죠. 거기다가 뭉크 또한 건강했던 게 아니죠. 뭉크는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고 안 좋아서 이 길을 걷다가 그냥 툭툭 쓰러지는 날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런 외로운 뭉크에게는 유일한 탈출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림이었죠. 이 자신의 폭발하는 감정을 캔버스에 그리면서 이 어두운 현실을 잊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 뭉크의 초기 대표작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아픈 아이예요. 그림 속에 여성이 2명 등장하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뭉크의 누나를 그린 거죠. 죽기 전에 굉장히 아파했던 모습을 그렸는데요. 앞을 자세히 보시면은 약을 먹은 흔적으로서 이 물병이 있죠. 그리고 누나가 체념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누나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데, 당연히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아니고요. 이모였죠. 당시 뭉크가 느꼈던 그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이상한 알 수 없는 검은색이 막 덧칠해져 있는데, 이 검은색은 죽음을 뜻한다고 해요. 저 누나의 시선이 저 검은 죽음을 향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뭉크는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덧칠하고 이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뭉크에게 이 누나의 죽음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었죠. 이렇게 불행만 있었을 것 같은 뭉크에게도요,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랑이었죠. 그런데 그 사랑 또한 너무나도 짧았다는 게 문제였죠. 이 독특하게도 뭉크는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이름은 바로 밀리라는 유부녀였습니다. 첫 육체적 관계의 대상이기도 했죠. 해군 장교의 아내였고요. 밀리는 당시 이런 신여성의 상징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건 뭉크만의 감정이었던 거죠. 밀리는 그저 뭉크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밀리는 뭉크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게 돼요. 이 첫사랑이 깨지고 나서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 뭉크의 또 하나의 대표작이 등장하게 되죠. 그 작품의 제목이 바로 흡혈귀예요. 특이하지 않나요? 음침하죠? 배경 보세요. 그림자가 뭔가 하나의 어두운 덩어리처럼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어요. 여성이 남성을 감싸고 있는데, 저 남성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의 색이 아니죠. 파랗게 질려 있어요.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성의 머리카락이 붉은색이고 남성의 몸에 흐르고 있잖아요. 마치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죠. 여성이 남성의 목을 물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뭉크가 직접 이 작품의 제목을 흡혈귀라고 짓지 않았어요. 뭉크는 그저 사랑을 하는 남녀 커플이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피를 빨아먹는 장면이죠. 뭉크의 그 첫사랑이 깨지고 고통받는 감정이 담겨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뭉크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친구들과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대요. 뭉크가 보기에는 그 노을 진 붉은 하늘이 마치 강렬한 핏빛 같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뭉크는 그 하늘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쓰러질 듯 말 듯 휘청거렸는데, 딱 그때 자연이 나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듯한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의 그 강렬한 기억을 그림으로 남기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뭉크의 절규인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강렬한 그림을 사실 뭉크는 무려 20대에 그렸어요. 이 작품은 뭉크의 대표작이긴 하지만 작품 활동으로 봤을 때는 초기작이었던 거죠. 뭉크는 80대까지 살았어요. 이미 젊은 시절에 이 정도로 강렬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이 작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목이 절규다 보니까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남성이 이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작품은요, 자연이 비명을 지르고 있고 주인공은 귀를 막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이런 화풍을 표현주의라고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 강렬하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감정을 표현한다. 그래서 표현주의예요. 그 표현주의의 대가가 바로 뭉크였던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붉은 노을과 뭉크 본인은 마치 소용돌이 치듯이 요동치고 있죠. 본인의 감정이에요. 뒤쪽에 친구들이 그려져 있어요. 친구들은 오히려 직선으로 딱 서 있죠. 다리도 쭉쭉 뻗어 있잖아요. 여기는 외부의 세계인 거예요. 이 절규는 유명세만큼이나 많은 순환을 겪은 작품인데요. 1994년에 이 뭉크의 절규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국립미술관에 전시가 돼 있었는데, 한밤중에 이 도둑들이 미술관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거예요. 그리고 불과 50초 만에 작품을 떼서 달아났죠. 그걸 훔쳐간 도둑들이 그 훔쳐간 작품 자리에다가 허술한 보안에 감사합니다 라고 써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해지죠. 재밌게도 이런 사건이 있을수록 작품의 가격은 더 높게 치솟게 돼요. 무려 1446억 6천만 원에 팔리게 되죠. 놀랍죠? 오늘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자, 예술가의 삶을 알면 그림이 더 재밌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풍부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